무엇에 경고 신호였을까? 식당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50대 가장 수철 씨. 최근 몇 달 동안 몸에서 나타난 이상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고 청춘병력과도 같은 암 진단을 받게 된다. 수철 씨에게 나타난 증상은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 허리와 골반 통증. 두 번째, 배뇨 장애. 세 번째, 빈혈. 네 번째, 하지마비.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는 어떤 암에 걸린 걸까? 네, 문제 나왔습니다. 아유, 그냥 자, 저희가 네 가지 증상을 드렸거든요. 이게 과연 어떤 암의 증상일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식으로. 암을 적어주시면 돼요. 예. 무슨 암일지요.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전립선암의 고환암, 고환암, 신장암. 신장암. 김태현 씨는 예. 자, 일단 올려주시고요. 척수암. 척수암, 그렇죠. 허리 쪽. 척수암. 그리고 전립선암, 이렇게 쓰셨어요. 일단 뭐, 아무래도 허리, 다리 뭐 지금 증세가 아니,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정상이 나하고 비슷해요. 예? 예? 그러면 안 정상이 되죠. 저하고 비슷한데 저는 병원을 가보니 아무 이상 없대요. 네. 이상 없는데 아니, 뭐랑 비슷해요? 어떤 게요? 허리 좀 아프시고, 배뇨장애, 배뇨장애, 그다음에 빈혈, 빈혈. 그다음 가끔 이제 이게 다리 쪽이 벌써 네 마비가 가지 오고 있어요, 증상이 마비가. 겹치는데요. 막 아파. 전 그렇게 안 뵀는데. 아, 내가 종합병원이 아니야. 원래 내가 아니, 근데 자기 아픈 걸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아니 원래 병원 많이 알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약이 생긴다고. 원래 예. 제가 진찰료를 받고 진단을 해주는데 오늘 예. 방송 나가서 내가 무료로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예, 변호사시죠, 정말. 저는요, 제가 이 VCR을 보면서 대충 제가 알고 있는 암 종류들을 쭉 적어봤어요. 쭉 적어봤고. 네, 있네요. 알고 있는 내용만. 근데 저기서 아까 자전거도 그랬고 허리 아래쪽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남자분들한테만 올 수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그 유명한 그 사이클 선수인가요? 네. 예. 암스트롱이 네. 이 암에 걸려. 맞아요. 자전거를 오래 타다 보니까 그 안장이 딱딱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강한 힘이라든지 갑작스럽게 압력을 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남자분들이 이런 병이 좀 늦게 발견된대요. 조금 병원에 늦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자, 정답이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0대 가장 수철 씨. 하지마비, 허리와 골반의 통증, 배뇨장애, 빈혈로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게 되는데 도대체 그는 어떤 암에 걸린 걸까? 수철 씨의 병명은 바로 전립선 암입니다. 전립선암이네요. 정답은 바로 전립선암. 그런데 수철 씨에게 나타난 증상과 전립선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수철 씨의 증상인 허리와 골반 통증은 전립선암이 진행이 돼서 뼈로 전이가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배뇨장애가 나타나는 이유는 전립선이 커지기 때문에 소변 나오는 출구에 문제가 생겨서 소변이 자주 마렵고 그다음에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하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 그게 더 진행이 되게 되면 방광 자극 증상이 생겨서 혈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빈혈이 나타나는 이유는 전립선암이 진행을 해서 뼈 안에 골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골수의 고유한 작용인 조혈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빈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마비는 전립선암이 상당히 진행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데 결국 척추로 병이 진행을 했고 그것이 척수를 눌리기 때문에 결국 하지마비가 되는데 이런 상황은 굉장히 응급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처치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장애가 올 가능성이 많고 사망에도 이르게 됩니다. 남성만의 장기, 전립선. 어린아이일 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사춘기 이후 점점 커지며 마치 밤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모양으로 변하는데 그 무게는 약 20g 정도. 전립선의 역할은 바로 정액의 한 종류인 전립선액을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정자에 영양을 공급하고 운동성을 높여줘 정자의 수태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런데 때론 이 기관에서 발생되는 각종 질환은 남성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로버트 드니로, 중국 덩샤오핑 전 주석, 프랑스 미테랑 전 대통령, 일본 국왕 아키히토,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유명인들도 피해가지 못했던 전립선암이 가장 대표적이다. 최근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구인에 비해서 훨씬 위험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 북미, 유럽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동양 남성들에겐 드물게 발생했던 전립선암.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에 한국인의 전립선암 발생 빈도는 무섭게 증가했는데 2000년까지는 남성암 중 9위 정도였지만 2007년 기준 남성암 5위로 크게 많이 급증했고 올라왔네요. 뿐만 아니라 2008년 기준 암 발생 증가율 역시 12.3%로 전체 암 중 1위며 사망률도 지난 1999년 1,437명에서 2005년 3,487명으로 약 2.4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전립선암은 국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위험인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과 인종 간의 차이, 그다음에 가족력의 유무, 마지막으로 식습관에 대한 차이가 위험인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서는 과거에는 발생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최근에 굉장히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기대 수명이 연장이 되고 그다음에 식습관이 많이 서구화가 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일명 황제병, 선진국병이라 불리는 전립선암. 그 이유는 바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서 전립선암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인데 실제로 기름진 음식, 소고기 등 붉은 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에서 전립선암 발병 수준은 인구 10만 명당 124.8명으로 부동의 1위. 반면 소식, 채식 위주의 식단을 고수하는 일본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12.6명으로 10%밖에 안 되네요. 미국의 약 10분의 1 수준. 10배네요, 10배. 흡연 역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는데 실제로 미국 한 대학의 연구 흡연은 결과 진짜? 중증 흡연자들의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약 22%가량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변화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립선암. 그런데 전립선암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암이 상당히 진행돼도 증상이 없다는 것. 이처럼 1, 2기의 경우 전립선 안쪽에서만 암 병변이 국한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 환자는 조기에 암을 발견한 경우로 이처럼 수술을 통해 병변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 이처럼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80% 이상이면 물론 진행 속도도 느려 다른 암에 비해 쉽게 치료할 수 있다. 문제는 1, 2기의 전립선암은 어떤 증상도 없어 환자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증상이 없네요. 무섭네요. 이처럼 암세포가 전립선을 넘어 정낭이나 방광경부의 조직으로 퍼지거나 요도를 압박할 정도의 크기가 되는 3기 이상이 되면 비로소 통증이 느껴지는데 전립선 비대증과 유사하게 배뇨곤란,